네, 안녕하세요. 에이드렛 노드.js 세미나 13장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증하기 부분을 맡게 된 이재원 학생입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쿠키와 세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쿠키와 세션을 활용할 때 사용하는 모듈들에 대해서 이해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토큰을 활용해서 인증을 한번 해보는 실습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쿠키와 세션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사용자 인증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쿠키와 세션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HTTP 프로토콜의 가장 큰 특징은 상태가 없다, 스테이트리스 하다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청을 보내고 응답이 끝나면 HTTP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 연결을 끊어버려서 연결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서버 입장에서는 get 요청을 보낸 사용자와 post 요청을 보낸 사용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연결이 끊겨버리니까. 연속되었으면은 뭐 어떻게든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는데, 연결이 아예 끊겨버리고 요청만 오니까, 그것도 익명으로 우리가 실습했던 부분까지는 익명으로 보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연결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거를 상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이제 상태가 없는 HTTP 프로토콜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그인한 사용자만 정보를 보거나 편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HTTP는 상태가 없잖아요. 연결이 계속 끊겨버리고 새로운 연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요청 응답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마다 로그인 화면이 계속해서 다시 나타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쿠키와 세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요청을 처리하기 전에 쿠키와 세션을 이 위에 얹어서 활용을 하면 로그인한 사용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쿠키를 한번 보겠는데요. 쿠키라는 거는 웹브라우저를 우리가 이용을 할 때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되는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는 작은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쿠키에는 사용자 설정이나 이용 내역 같은 게 저장이 되며, 한번 방문해서 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하면 쿠키를 통해서 사용자의 장치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세이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이트에서 했던 활동들이. 그 사이트들에서 계속 쿠키 좀 쓰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쓰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죠. 이 얘기를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발자 도구 창을 한번 열어가지고 이 애플리케이션 탭을 누르게 되면 왼쪽에 쿠키스라는 항목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이 첫 화면에 사용하는 쿠키 정보가 오른쪽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쿠키 정보는 서버에서 생성이 돼서 클라이언트를 보내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이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생성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그래서 만드는 쿠키는 사용자의 환경을 조정할 때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팝업 창을 일정 시간 표시하지 않도록 하거나 일주일간 보지 않기,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종료 후 재실행해도 장바구니가 유지되는 등의 기능들을 구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도 그럴 게, 뭐 이런 기능들은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지 서버에 저장하게 되면 너무 이타적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 공간 효율성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래서 쿠키 정보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주고받아지는 과정이 이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자, 첫 번째로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요청을 전송합니다. 요청을. 그 다음에 서버에서 사용자 검증이 완료가 되면 사용자 식별용 쿠키를 생성하고요. 그걸 응답 헤더에 담아서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주고, 브라우저는 이 쿠키를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그다음에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페이지를 이동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웹브라우저는 저장된 쿠키를 요청 헤더에 담아서 서버로 다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서버에서는 그 쿠키를 통해서 사용자를 식별 인증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은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개인 설정을 변경하거나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서버는 새로운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쿠키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고요. 쿠키가 업데이트되었다면 다시 응답 헤더를 통해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쿠키가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되는 정보라면 세션은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라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요청을 할 때는 요청 객체에 쿠키를 담아서 보내는데 이때 쿠키 정보에는 세션 아이디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면 세션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세션 아이디가 없다면 세션 정보를 만들어서 서버에 저장을 하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세션 아이디를 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션 아이디가 있다면 그 정보를 사용해서 인증을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가 있는지 요청을 받고 확인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를 막 확인을 해서 확인되면 서버에서 세션을 발급하고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할 때 세션 아이디를 함께 전송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발급받은 세션 아이디를 쿠키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이 필요할 때 서버에 세션 아이디를 같이 보내가지고 인증 요청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그 세션 아이디를 확인을 하고요. 세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는 거는 인증이 이미 된 사용자라면 이란 뜻이고요. 서버에서 그렇게 되면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요청을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세션 정보를 수정해서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확인이 되면 그 요청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전달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좀 뭐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뭐 아니겠지만 방금 전에 뭐 쿠키랑 세션이 뭐 동일한 레이어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계층에 있는 그러니까 둘이 뭐 서로 포함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 개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쿠키 정보에 세션 아이디가 포함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좀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완전 동떨어진 뭐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쿠키 정보에 세션 아이디가 포함된다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 서버에 저장된 세션에는 상태가 함께 저장된다고 하는데 이 상태라는 것은 뭐 HTTP 프로토콜의 그 스테이트리스 상태 없음 그거랑 좀 워딩이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네요. 맞겠죠. 그리고 하여튼 그 상태라는 게 함께 저장이 되는데 클라이언트에 그 세션 아이디가 있으므로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을 때마다 세션 아이디랑 그 서버의 세션 정보만 확인하면 된다고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키와 세션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그때 어떤 모듈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쿠키 파서 모듈인데요. 쿠키 파서 모듈. 이거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쿠키를 만들거나 구문을 분석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시로 아까 팝업 창을 24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고 서버에서 만든 세션 정보를 쿠키에 저장해 둘 수도 있다고 하네요. 밑에 코드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쿠키에 설정하는 코드인데 보시면은 이 쿠키 파서를 미들웨어로 선언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서 만든 쿠키는 응답 객체에 포함이 되므로 response.cookie를 사용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형은 response.cookie 한 다음에 name, value, option을 쓰는 게 기본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5000번 포트를 그리고 사용하는 게 보이고요.
뭐 이 파일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하는지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그 루트 폴더, 최상위 폴더에다가 cookie.js 파일을 만들고 우리가 이걸 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네임, 밸류 그리고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그 쿠키 요게 기본형이 이 옵션이 HTTP only라는 것을 true로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HTTP 통신에서만 쿠키가 설정되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접속을 해보면 우리가 만든 서버에다가 이제 접속을 해보면 그 쿠키를 클릭했을 때 네임과 밸류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정했던 킴과 1, 2, 3, 4가 제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옆에 표를 보시면 이제 이 HTTP only 외에 옵션들이 또 따로 있는데 그냥 확인만 하고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쿠키를 넘기는 방법인데요. 요 밑에 코드는 슬래시 쿠키 경로로 요청할 때마다 쿠키 내용이 터미널 창에 표시되도록 코드를 작성한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쿠키를 로그를 찍어 두고 있네요. 콘솔에다가. 쿠키 경로로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거를 쿠키를 터미널에 로그를 찍는다. 고 보이고요. 실제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서버 경로에다가 쿠키 경로를 추가해서 요청을 보내게 되면 터미널에 그 네임이랑 밸류가 출력되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쿠키를 생성할 때 유효기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지정하면 해당 날짜 이후 자동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리어 쿠키 함수를 사용하면 그 이전에도 쿠키 삭제가 가능하다고,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요 밑에 코드는 이 delete 쿠키라는 경로로 접속해서 요청을 보냈을 때 클리어 쿠키 ki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kim이라는 이름의 쿠키를 삭제하는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쿠키 삭제라는 거를 또 보내준다고 하네요. 보시면은 delete 쿠키 경로로 접속을 했더니 kim이라는 네임을 가진 쿠키가 사라졌고요. 쿠키 삭제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익스프레스 세션이랑 커넥트 몽고 모듈입니다. 익스프레스 세션 모듈은 익스프레스에서 세션 관리를 할 때 자주 사용한다고 하고요. 이 모듈은 세션 정보를 암호화해서 서버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세션 아이디를 전달하는 친구라고 하고요. 그 커넥트 몽고 모듈은 몽고DB에 세션을 저장하고 세션 정보를 조회하는 친구인데 이 세션 정보라는 거는 서버 메모리나 데이터베이스 등 어디든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몽고DB에다가 세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우리가 방금 제가 두 개 설명한 그 모듈을 불러온 기본 코드인데요. 세션 등록 시에 사용하는 주요 옵션 목록이라는 표도 또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미들웨어 등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세션을 설정하고 커넥트 몽고 모듈의 create 함수를 사용하여 몽고DB에 세션을 저장해 볼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짰는데 이 각자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시크릿은 그 세션의 비밀키라고 하고요. 리세이브가 false라는 거는 변경할 내용이 없으면 다시 저장을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요. save uninitialized라고 하면은 초기화되지 않은 세션을
저장한다라는 뜻인데 그거는 tru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몽고 스토어 .create, 몽고 URL process.env, dbconnect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몽고DB에 가입하고 우리 연결했던 그 클러스터 경로가 있겠죠, 여기에. 거기다가 저장을 하는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쿠키는 이제 쿠키 유효 시간 24시간인데 그 밀리초 단위로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슬래시 경로로 접속했을 때 세션을 생성하는 건데 서버로 접속할 때마다 우리 세션이 몽고DB에 저장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새로 고침할 때마다, 그러니까 접속이죠. 요청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계속 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연타하면 그 디도스 공격과 같은 효과가 일어난다고 알고 있죠, 우리 모두. 예, 하여튼 그래서 요청을 새로 보낼 때마다 카운트를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성했던 코드 밑에다가 그 슬래시 경로로 요청을 할 시에 이게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세션의 카운트가 있다면 요거를 플러스 1을 증가시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션에 저장된 카운트 값을 그 백티익을 사용해서 카운트 값 번째 방문입니다 라고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건이 아니라면 세션에 카운트라는 게 없다면 세션의 카운트를 1로 설정을 해주고 첫 번째 방문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그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새로 고침을 계속 눌러보면은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예,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몽고DB에 세션 정보가 저장된 거를 확인을 하려면 우리 몽고DB 애드온 깐 거에 들어가서 우리 세션 정보를 저장한 파일에 들어가 보면은 세션 정보가 이렇게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이게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이 세션의 맨 뒤쪽에 카운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션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request.session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세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추가해가지고 localhost 콜론 5000 슬래시 세션 경로로 접속을 하게 되면 우리 세션 아이디를 확인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행을 했더니 세션 아이디는 뭐뭐뭐뭐다 라고 나오네요. 예. 자, 그리고 이 코드를 추가하게 되면 그 delete 세션이라는 경로로 요청을 보냈을 때 세션 정보를 삭제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에러가 나오게 되면 그 콘솔 로그에다가 에러라고 문자열이 아니죠. 그 에러 정보를 출력하게 되고요. 만약 아니면 괜찮으면 클리어 쿠키를 실행해 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세션 삭제라는 문자열 또한 출력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6번째 방문을 해놓고 딜리트 세션 경로로 요청을 했더니 세션 삭제라는 문구가 뜨면서 우리가 보고 있던 세션 정보가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아까 저장돼 있던 세션 정보들도 그 몽고DB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토큰을 활용해서 인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방식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세션은 그 서버에 저장돼 있으면서 클라이언트에 있는 세션 아이디와 비교를 해가지고 사용자를 처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토큰이라는 건 인증할 때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특정 서버에 저장하지도 않고 서버 간의 공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션은 이제 서버에 저장돼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약점인데요. 토큰 방식은 쿠키 세션이랑 달리
서버의 저장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토큰 방식은 상태가 저장되지 않으므로 요청할 때마다 JWT라는 걸 담아서 서버로 전송한다고 하는데요. 이 서버는 JWT에 담겨있는 사용자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요청을 처리한다고 하네요. 자, 자세한 과정을 그림이랑 같이 보면요. 사용자가 로그인 요청을 첫 번째로 하고요. 서버는 DB에 사용자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사용자가 확인이 되면 서버에서 토큰을 발급하고요. 토큰을. 이거를 응답 객체에 담아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쿠키에다가 토큰을 저장하네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이 필요할 때 요청 헤더에 이 토큰을 담아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서버에서는 이 토큰에 들어있는 JWT를 검증해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고요. 사용자가 확인되면 그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뭘 자꾸 JWT가 뭔데 담아가지고 와리가리 하느냐 해서 보면 그 JWT는 JSON 웹 토큰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었네요. 이거는 노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토큰 방식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웹 개발자에게 익숙한 JSON 형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JW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맨 위쪽에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은 토큰으로 암호화를 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며 HS256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왼쪽에 인코디드는 토큰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주고받는 토큰이고 암호화된 거죠. HS256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디코디드 부분은 토큰에 담긴 실제 내용, 헤더, 페이로드, 버리파이 시그니처 이렇게 부분이 나눠져 있고요. 요게 암호화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웹 토큰이라는 거는 하나의 문자열이면서 마침표를 기준으로 3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헤더, 두 번째는 페이로드, 세 번째는 서명이라고 합니다. 방금 봤죠? 헤더, 페이로드. 서명, 여기 버리파이 시그니처, 서명이죠. 서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헤더, 페이로드, 서명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가 이 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JWT 사이트에서 봤듯이 토큰을 디코딩하게 되면 제이슨 문자열로 쉽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로그인을 위한 토큰이라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화된 비밀번호 정도만 넣고 다른 민감한 정보는 DB에서 조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이제 JWT 토큰을 사용해서 어떤 순서로 사용자를 인증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버에서 토큰을 만들겠죠. 사용자가 로그인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서버는 jwt.sign 함수를 사용해서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로드는 토큰에 담아둘 내용이므로 JSON 형식이고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사용자 이름과 유효기간을 담고 있는 토큰을 만드는 코드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페이로드, 비밀키, 옵션 이렇게 되어 있네요. expires in이 그 유효기간이겠죠. 그게 옵션일 것이고 페이로드는 뭐 이름이 키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비밀키는 시크릿 키라는 문자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토큰을 생성했으면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할 때 토큰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정보는 쿠키 같은 거에 보관을 해뒀다가 클라이언트 서버로 요청을 할 때 요청 헤더에 함께 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에서 토큰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 쿠키 등에 보관해 뒀던 이 토큰이 그 클라이언트 서버로 날아가겠죠. 요청 헤더에 담겨가지고. 그러면 서버에서 그걸 받아서 이 마침표를 기준으로
앞에 두 부분을 해석하고, 그럼 이 헤더와 페이로드가 제이슨 형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다음에 jwt.decode 함수를 사용하면 이 토큰을 해석해서 페이로드를 받아나고요. 서명은 검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jwt.verify 함수를 사용하면 서명을 검증한 다음에 페이로드를 반환한다고 합니다. 예시를 또 하나 들어드리면, 그 토큰의 서명을 검증한 다음에 토큰 안에 포함된 페이로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시면 되는데요. 예, 서명을 검증한다 했으니까 그 verify 함수가 사용이 될 게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2-1절에서 만든 로그인 API 코드를 수정을 해서 로그인 요청이 들어오면 웹 토큰을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하실 건데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로그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입력받고 DB에서 그 유저네임과 일치하는 사용자를 서치하게 되고요. 만약에 서치에서 일치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이 패스워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로그인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게 비크립트를 통해 암호화가 된다고 하고요. 그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DB에도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개가 똑같은 방식으로 암호화된다면 똑같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고 비교한 게 일치를 한다면 토큰을 생성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그 로그인 컨트롤러.js에서 로그인 유저라는 함수로 로그인을 처리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작성해뒀던 if else 문을 전부 삭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JWT 토큰을 만들거나 검증을 하려면 비밀키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비밀키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environment 파일에 담아서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일에는 원래 dbconnect라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JWT의 비밀 코드 또한 1, 2, 3, 4, 5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컨트롤러.js에다가 그 JSON 웹소켓 모듈과 소켓이 아니죠. 소켓이 아닙니다. 잘못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우리가 가져온 JSON 웹 토큰이죠. 그 웹소켓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JSON 웹 토큰 모듈입니다. 토큰 제발 토큰입니다. 하여튼 이 모듈과 그 도트엔드 모듈을 임포트하고 그 비밀 키의 값을 담을 변수를 설정하고 있네요. JWT 스크립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인 유저 함수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용자 입력 내용을 가져와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추출하는 것이겠죠. 사용자가 아이디랑 비번을 칠 테니까 그거 뭐라고 썼는지 가져오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유저네임을 사용해서 DB에서 사용자 이름을 검색한다고 했고요. 아까. 그다음에 일치하는 사용자가 없을 시에는 오류를 표시, 그리고 있을 시에는 비밀번호를 비교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자, 처음에 보시면 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여기서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을 사용해서 DB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if 일치하는 사용자가 없어요. 느낌표가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터스 401을 리턴하고 메시지는 일치하는 사용자가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입력된 비밀번호와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비교하는 부분까지 그 밑에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밑에 코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비밀번호가 일치를 한다면 사용자가 확인되었으므로 토큰을 생성해야 될 것이고, 아니라면 또 그 오류 메시지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또 401 스테이터스 코드를 띄우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큰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쿠키 형태로 저장을 해야 돼서 응답 객체에 담아서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리스폰스에다가 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로그인에 성공을 했다면 연락처 목록을 보여줘야 하므로 콘택트 경로로 리다이렉트를 해줍니다. 로그인에 성공을 했으니까 유저를 그 연락처 목록으로 리다이렉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토큰을 생성하는 부분을 빼먹은 것 같은데, 예. 사용자 아이디를 기반으로 JWT 토큰을 이렇게 생성하는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VS 코드 터미널에 노드본 앱을 입력해서 서버를 실행하고 웹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3000에 접속을 하게 되면 12-3에서 만든 관리자 계정을 우리가 입력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입력한 내용이 저장된 관리자 계정과 일치를 하게 되면 연락처 목록으로 이렇게 리다이렉팅이 될 것이고요. 쿠키 안에는 그 토큰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개발자 도구 창에서 뭐 쿠키 확인하는 법은 다 아시죠? 이거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서버를 선택을 하게 되면 토큰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용자를 인증할 때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로그인을 확인하는 미들웨어를 작성할 텐데요. 그 연락처를 추가 삭제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로그인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미들웨어를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로그인 확인 부분이 미들웨어겠죠. 자, 만약에 사용자가 우리가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로그인도 안 하고 콘텐츠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로그인부터 하십시오 하고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시켜 줘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들웨어스 폴더에다가 체크로그인.js 파일을 생성하고 제이슨 웹토큰 모듈과 비밀키를 임포트 하도록 합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로그인한 상태라면 쿠키에 토큰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토큰이 있다면 jwt.verify 함수로 해석을 해서 토큰 내의 유저네임을 다음 작업으로 전달하면 되겠죠. 자, 생성한 체크로그인.js 파일에다가 체크로그인 함수를 작성하고 캐시 처리에 관한 코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그 브라우저의 캐시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보시면은 그 setHeader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noCache라는 거는 브라우저에서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서버에서 응답을 매번 다시 받아야 한다 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noStore는 서버의 응답을 캐시에 저장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라고 하고 must revalidate M이 대문자가 돼버렸는데 그 만약에 캐시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서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서버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요. 예. 자, 그 다음에 토큰을 가져와서 해석하고 다음 작업으로 전달하는 코드를 위 코드에다가 추가하게 됩니다. 요 밑에다가 그 요거부터 요거까지 이렇게 넣은 거죠. 보시면은 그 요청에 포함된 쿠키에서 토큰을 가져와서 요걸로 이 변수로 할당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토큰이 없을 경우에 리다이렉트 해줍니다. 이 슬래시 경로는 로그인 페이지죠, 루트죠. 그 다음에 decoded는 jwt.verify이다 라고 jwt verify 함수를 이용해서 토큰을 해석한 것을 decoded에다가 이 변수에다 넣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토큰의 사용자 이름을 요청하고 사용자 이름에 할당하는 것까지 보입니다.
자, 이 체크 로그인 미들웨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거는 다음 상황에 사용이 되는데, 자, 연락처 목록을 보여줄 때 혹은 연락처를 추가할 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그 라우츠 폴더에 contact routes.js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미들웨어를 임포트 해주고요. 그 체크 로그인 미들웨어가 쿠키에서 토큰을 읽어오므로 쿠키 파서도 함께 임포트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모듈을 모두 가져왔다면 각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미들웨어를 추가해줘야 된다고 하네요. 자, 이거는 코드가 좀 길어가지고 기존 코드를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새로 추가하는 부분만 그 초록색 외에 컬러를 좀 줘봤습니다. 요것도 다 그 새로 추가한 겁니다. 체크 로그인 요것들도 이런 식으로 그 이대로 추가를 한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 13.3에서 실습을 진행해서 이미 그 토큰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브라우저에. 그래서 우리가 그 슬래시 컨텍츠로 접속을 해보면 그 체크 로그인을 거쳐서 토큰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토큰을 삭제한 다음에 똑같이 요청해보기 위해서 그 개발자 도구창에서 쿠키에 저장된 토큰을 우클릭한 다음에 삭제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컨텍츠로 접속을 하게 되면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루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말은 앞에서 작성한 미들웨어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로그인 처리 방법 그리고 미들웨어를 통한 로그인 유도까지 구현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남은 거는 로그아웃이겠죠. 로그인 했으니까 로그아웃도 해야겠죠. 여기를 보시면은 로그아웃 기능이 필요한 곳에 목록인데요. 이 표가. 근데 이제 모든 EJS 파일에는 그 언더바 헤더.ejs가 인클루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만들 때 다 똑같은 헤더가 인클루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언더바 헤더.ejs 파일 안에다가 로그아웃 링크를 삽입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게 책에서 하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로그인 화면에는 로그아웃 링크가 필요하지가 않죠. 로그인도 안 했는데 로그아웃을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홈 헤더.ejs를 따로 생성해서 로그아웃 링크가 없는 EJS 파일을 하나 저장을 해주고 있네요. 요거를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똑같은 거를 저장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홈 헤더 EJS는 홈 EJS 파일에 인클루드할 헤더 파일이고요. VS 코드에서 요 home.ejs 파일을 불러와서 헤더 부분 코드를 수정해서, 원래는 이제 그냥 헤더였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파일로 바꿔주고요. 왜냐면 그냥 header.ejs를 우리가 수정할 거니까요. 그죠?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EJS 파일에 표시할 로그아웃 링크를 우리가 추가를 할 것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header.js 파일을 불러와서, 그러니까 EJS 파일이죠. 또 어떡하죠? 이 EJS 파일이죠. 제발, 예, 알아주시고, EJS 파일이고요. 예, 기존 코드에다가 로그아웃 링크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요 두 줄이에요, 두 줄. 자,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로컬호스트 3000으로 접속해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보시면요. 여긴 로그아웃 없죠. 추가 안 했으니까, 그죠? 자, 연락처 목록 화면에는 로그아웃 버튼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연락처 추가 버튼이나 연락처 수정 아이콘을 클릭해도 똑같이 로그아웃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아웃 버튼을 만들었는데 기능을 구현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로그아웃하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해볼 텐데요. 로그인 컨트롤러.js 파일을 열고 로그아웃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 쿠키를 한 다음에 루트 경로로 리다이렉트를 해버리네요.
로그인 정보가 사라지고 로그인 창으로 돌아가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routes.js 파일을 열고 /logout 경로로 요청을 했을 때 로그아웃 함수를 실행하도록 요거를 실행하도록 코드를 작성할 텐데요. 예, 여기 있죠. 여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했을 때 요 경로로 로그아웃 경로로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 작성했던 header.ejs 파일에 로그아웃 링크 코드를 수정합니다. 요 두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3000 /contact로 접속을 해서 관리자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로그아웃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로그아웃이 되면서 로그인 화면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